영상 설명란에 유럽 도시별 추천 숙소 리스트를 공유해드렸으니 디테일한 숙소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 참고해주세요. 유럽 여행 계획하면서 숙소 예약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지역에서 머무는 게 좋을지 감이 안 와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행에서 최소 3분의 1 이상은 머무는 장소인 숙소. 유럽같이 적어도 열흘은 여행하는 곳이라면 잘 자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유럽 도시별 추천 숙박 지역을 간단 명료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영상을 보고 숙소를 찾으면 여행에서 숙소 위치로 실패할 일은 없을 겁니다. 참고로 도시별 추천 숙소 리스트는 영상 내용에 없는 도시들도 계속해서 올라갈 예정이니 영상 좋아요나 구독해두시고 필요할 때 받아가세요. 런던의 경우는 대부분 핵심 관광지와 인프라가 런던 서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 지역에 숙소를 잡으시는 게 관광에 매우 유리한데요. 그 중에서도 런던 여행의 중심지인 소호 지역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1박에 100만원 가까운 금액과 그 값어치를 못하는 룸 컨디션의 호텔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성비와 위치를 모두 잡는다면 내셔널 갤러리나 체링크로스역 인근 호텔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런던의 비싼 숙박비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근교 여행 일정이 많다면 패딩턴역 인근을 추천드립니다. 역 앞으로 20만원 내외로 가성비 좋은 호텔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파리의 경우는 15구에서 에펠탑과 가까운 지역을 추천드립니다. 에펠탑과 멀어질수록 당연히 가격도 내려가며 여기가 치안도 좋고 한인마트도 몰려있어서 한국인들이 머물기에 꽤 편리합니다. 관광을 정말 편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파리의 중심지인 1구나 2구의 루브르 박물관 인근을 추천드립니다만 가격은 제일 비싼 지역이고 방 사이즈는 상당히 암울합니다. 그리고 파리 북역 인근으로는 가성비 호텔, 호스텔이 있으나 치안이 다른 지역에 비해 좋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인터라켄은 크게 인터라켄 시내와 그린델발트 지역으로 나뉩니다. 인터라켄은 그린델발트보다는 숙소의 선택폭이 넓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베른이나 르체른 등 근교 여행 일정이 많은 여행자라면 인터라켄을 추천합니다. 그린델발트는 뷰 하나는 원탑인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만 보면 보이는 알프스 산맥과 푸른 잔디밭, 딱 우리가 생각하는 스위스의 이미지를 여기서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인터라켄과 반대로 근교 여행에 불편함이 있고 비싼 숙박비와 부족한 인프라, 역에서 숙소까지의 거리도 꽤 먼 편에 속해 있습니다. 인터라켄 지역은 다른 여행지와 다르게 밤에 할 게 없어서 숙소에서 지내는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또 비싼 물가와 한국인 입맛에 맞지 않는 레스토랑들로 요리를 해야 할 경우가 많아 주방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지역의 숙소 선택은 신중하게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취리히는 보통 공항 이용으로 들리는 장소로 겸사겸사 시내 한 바퀴 둘러보는 느낌이 강한 도시입니다. 도시 자체가 상당히 작아서 반나절만으로도 충분히 관광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 숙소를 잡아도 교통이나 관광에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세계적인 부자가 모이는 도시답게 정말 작은 방도 1박에 50만원은 넘어서 가장 저렴한 숙소를 찾는 걸 목표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베니스는 3가지 포인트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니스 산타루치아역 인근입니다. 유럽이 다 그렇지만 특히 베니스는 캐리어를 끌고 다닐 수 있는 도로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 근처 호텔에서 숙박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두 번째는 리알토다리 인근입니다. 신혼여행에 어울리는 고급 호텔들이 즐비해 있으며 그만큼 상당히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메스트레역 인근으로 베니스 본선까지 열차를 타고 10분 정도 이동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1박에 약 20만원 안팎의 가성비 좋고 시설 좋은 호텔들이 역 바로 앞으로 다수 있습니다. 피렌체는 앞서 말씀드린 취리히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도시가 크지 않아 장소를 나누지 않아도 머무는 장소에서 관광, 역 이용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가성비를 최우선으로 숙소를 잡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만 랜드마크 주변 숙소는 밤늦게까지 시끄러울 수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로마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나보나 광장에서 트레비 분수, 스페인 광장을 이으면 나오는 삼각형 내의 숙소입니다. 로마의 관광지를 도보로 이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입니다. 단점으로는 비싼 가격과 허름한 룸 컨디션, 유명 관광지라면 밤늦게까지 소음이 많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테르미니역 서쪽, 북쪽 지역입니다. 로마에서 가성비를 찾는다면 추천드리며 공항 이동이나 다른 도시 이동, 남부 투어 등 교통 이용도 편리합니다. 단점으로는 역에서 주요 관광지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최소 한 번은 이동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테르미니역 남쪽은 노숙자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치안이 좋지 않으니 아무리 저렴하고 괜찮아 보여도 이쪽은 패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바르셀로나는 카탈루냐 광장 한 블럭 이내면 어느 쪽이든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통이 편리하고 관광지 접근성이 가장 우수하며 관광객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보니 치안도 좋습니다. 이렇게 장점밖에 없다면 단점은 뻔하겠죠.
바로 가격이 비교적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따진다면 바로 디아고날 역 인근입니다. 카탈루냐 광장까지 도보로 약 15분 내외이며 지하철로 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또 도보로 가는 길에 까사밀라나 까사바티오가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마드리드는 딱 한 군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솔광장입니다. 솔광장이 가격대도 괜찮고 역과 관광지의 중심으로 어딜 가기에도 편리합니다. 프라하 여행은 구시가지에서 시작해 구시가지로 끝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여행의 비중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숙소는 구시가지 쪽이 좋으며 구시가지 광장에서 까르기오 사이라면 어디라도 좋습니다. 신혼여행자들에게는 볼바타강 가까이에 위치한 럭셔리한 4, 5성급 호텔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드레스덴이나 체스키 크룸로프 등 근교 여행 비중이 높다면 프라하 중앙역 인근의 숙소를 추천드려요. 빈의 경우는 관광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구시가지를, 근교 이동이나 가성비를 우선시한다면 빈 중앙역 주변을 추천드립니다. 부다페스트는 중앙에 흐르는 도나우강을 기준으로 서쪽인 부다지구와 동쪽인 페스트지구로 나뉩니다. 가성비, 인프라, 로케이션을 모두 잡는 장소는 성 이슈트반 대성당 근처입니다. 또 세체네달이 남부에 위치한 이 지역은 신혼부부들에게 적합한 럭셔리 호텔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야경이 유명한 만큼 숙소에서도 부다페스트의 아름다운 야경을 보고 싶다면 서쪽의 국회의사당과 맞은편 라인을 추천드려요. 국회의사당의 매력적인 야경을 숙소에서도 계속 즐길 수 있습니다. 포르투는 대부분의 관광지가 도르강을 기준으로 북쪽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관광지는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기도 하죠. 그래서 숙소도 당연히 이쪽으로 잡으셔야 하며 상벤투역을 기준으로 렐루 서점이나 볼리앙마켓 인근을 추천드립니다. 포르투는 숙소 예약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쪽에 엄청난 언덕길들이 많다는 겁니다. 구글맵으로 컨트롤 쉬프트 5번을 누르면 이렇게 지역 및 고도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자진 부분에 숙소를 잡는다면 캐리어를 끌고 여기 올라갈 생각을 하면 막막합니다. 그래서 포르투의 경우는 숙소를 찾을 때 지역만 보지 마시고 꼭 스트릿뷰도 함께 참고해서 내 숙소가 평지인지 언덕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리스본도 포르투와 마찬가지로 언덕, 계단이 상당히 많은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숙소 예약 시 꼭 스트릿뷰를 같이 확인해주세요. 추천 지역은 관광 중심지로 어디든 가기 편하고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져 있는 호시우 광장 인근 숙소를 추천드립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중앙역 인근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공항 이용을 위해 머물기도 하고 시내 여행의 비중보다는 근교 도시 여행이나 다른 도시 이동 일정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중앙역 앞 이쪽 라인은 홍등가이면서 상당히 치안이 안 좋은 곳으로 악명높기 때문에 이쪽의 숙소는 걸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위넨 여행의 시작은 중앙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칼광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구시가지는 내부 입장 없이 둘러보기만 한다면 하루만 투자해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근교 여행에 힘을 더 실을 수 있고 가성비 좋은 중앙역 인근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유럽 여행의 대표 도시들의 주요 숙박 위치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숙소를 찾으셔도 분명히 위치로 실패하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만 숙소 찾는 것도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단 설명란에 도시별 추천 숙소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중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세요. 저는 유럽 숙소하면 재밌는 여행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납니다. 첫 유럽 여행 때 미넨의 옥토버페스트를 즐기려고 일주일 동안 축제 기간에 미넨에 머물렀었거든요. 거의 1년 전부터 숙소 예약을 해놔서 호스텔 도미토리를 예약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축제 기간이다 보니 도미토리 룸이 1박에 10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미넨에 도착하고 숙소를 체크인하는데 직원이 계속해서 예약 내역을 확인하더니 정말 이렇게 예약한 게 맞느냐는 식으로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땐 영어도 잘 못했고 축제 기간에 일주일 동안 묵으니 당연히 어느 정도 비싼 것은 알고 있었으니까 네 말이 맞다는 식으로 저는 대답했었습니다. 그렇게 직원은 몇 번이고 확인을 하고 저는 몇 번이고 예스 예스만 반복하고 결국 결제를 끝마쳤더니 카드키를 8개나 주더라고요. 왜 혼자 머무는데 카드키를 8개나 주지? 하고 영수증을 보니 1600유로가 넘게 나와 있던 겁니다. 그때 당시 하나로 무려 200만원이 넘는 돈이었죠. 그리고 나서 정말 큰일 났다 싶으니까 이게 진짜 신기하게도 되도 않던 영어가 초능력이 생긴 것처럼 초등학교 때 들었던 영단어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면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지금 내 상황을 나름 유창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보니 한 명이 한 개의 베드를 7일간 예약한 게 아닌 호스텔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제가 그 방 전체, 즉 8개의 침대를 일주일간 모두 예약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격이 나왔던 겁니다. 그 에피소드는 결국 환불 후 재결제로 잘 해결이 되었고 이후 리셉션 직원과 만날 때마다 민망한 웃음만 지었던 기억이 있네요.
나중에는 그 직원이 저한테 중국 부자의 아들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영수증에서 봤던 숫자는 위넨 옥토버페스트에서 즐겼던 추억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남아있네요.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후회하지 않을 여행하세요.